마지막에 잠깐만 얘기하고 이민호 선생님한테 넘길게요. 괴물로 태어난 아이, 아까 말했다시피 결론은 쭉 정리를 다시 한번 합니다. 편도체 크기가 작은 데다가 뇌 변형계와 전두엽 사이에 접촉이 원하지 못해서 생긴 감정표현 불능증, 알렉시티미아를 앓고 있죠. 윤재는 웃지도 않고 공포도 못 느끼고 불안도 못 느끼죠. 사람이 죽는 걸 보거나 친구가 다친 걸 보거나 느낌이 없죠. 또한 공포심이 없다 보니까 생명의 위협을 그 방어 능력이 떨어지죠. 가족들은 그가 괴물이 되지 않을 필사적인 노력을 하죠. 편도체 비슷한 모양의 아몬드를 먹인다거나 아까 말한 대로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훈련하죠. 써붙이는 것들. 어쩌면 감정표현 불능증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우리는 윤재에게 호기심을 갖게 되죠. 아까 지금까지 내가 말했다시피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 극심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감정을 못 느끼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야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상대방 아무것도 모르니 윤재 입장에서는 똑같은 그냥 인간 사람으로만 보는 거예요. 맹물 기계죠, 기계. 그냥 컨베어 벨트에 찍어 나오는 그냥 어떤 뭐 인형처럼 뭐 자동차처럼 기계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가 어떤 행동을 해서 불화할지 어떻게 병을 극복할지 궁금증을 갖고 이 책을 저는 읽어갔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지에 저는 굉장히 내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죠. 어쩌면 굉장히 뒤통수 맞은 느낌인데 굉장히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손원평이 그런 풀어내는 것을. 윤재가 뜨거운 주전자를 짓거나 옆집 아이에게 개에 물려 피가 나는 걸 본 뒤에 어떻게 돼, 윤재는? 뜨거운 주전자를 보는데 어떻게 해? 윤재가 어떤 행동을 해요? 그냥 잡아요. 뜨거워 잡아버리잖아요. 개에게 물려 손을 또 내밀어버려. 개에게 손을 내밀어요. 또래에게 맞아 죽어가는 아이 뒤에서 지켜보거나 심지어는 괴한에게 칼부림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도 울지 않는 독특한 아이죠. 그러나 그는 남들은 괴물로 보이지만 괴물로 느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 가지 사람을 얘기하고 끝내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괴물의 세 개. 윤재가 괴물이 아니고 어쩌면 우리가 괴물이 있다고 있었다고 했죠. 누가 괴물인가요? 이 책이 말하는 전체 주제는 누가 괴물인가요? 말하는 사람. 우리가 괴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책에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내가 이 강의를 어디서 했는데 전혀 이걸 몰랐다고 했었던 분이 있다. 첫째, 슈퍼 아저씨. 윤재가 6살 때, 아까 그랬죠. 17살 때 죽었죠. 할머니가. 어머니가 뇌사 상태에 빠지죠. 근데 6살 때 이 이야기가 나오죠. 이 책에. 우연히 불량배에게 피투성에 대해서 맞아 죽어가는 아이를 발견하죠. 한참 헤맨 끝에 어디를 갑니까? 슈퍼를 찾아가죠. 슈퍼 아저씨가 텔레비전 가족 오락관 보고 있죠. 옛날에 허참 아저씨라고 아세요? 사회자? 모르시죠?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다 아는데 허참 아저씨가 진행하는 가족 오락관을 보고 있는 아저씨에게 골문에서 누가 맞아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슈퍼 아저씨가 뭐라고 그래요? 뭐 그러니? 라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대꾸하죠. 어쩌면 죽을지도 몰라요 라고 말해줘. 윤재가 아까 어떤 아이예요? 감정 표현이 없다 보니까 애기가 죽어가는 거 누가 죽어가요 라고 아주 무표정하게 얘기했죠. 그랬겠죠. 그러니까 슈퍼 아저씨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참 무서운 얘기를 태연하게 하는구나. 거짓말하는 못 써 라고 대답을 하게 되죠. 그래도 윤재는 계속 반복하는 말이에요. 죽을지 몰라요.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기계처럼. 죽을지 몰라요. 죽을지 몰라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반복하는 수밖에 없죠. 안타까워 말을 안 들어주니까 아저씨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럼 그 아이는 죽었죠. 그 아이 죽은 아이가 누구예요? 슈퍼 아저씨 아들이야. 두 번째, 담임 선생님. 윤재 외할머니가 걸거리에서 이유 없이 살해당했죠.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에 죽었죠. 같이 있던 엄마도 뇌사 상태에 빠졌죠. 윤재는 외할머니가 문을 막아서는 바람에 가게 안에 사고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다음 해 윤재는 고등학교 입학하죠. 부임한 지 2년 된 담임 선생님, 2년째 되는 담임 선생님이 윤재의 사정을 알고 도와주고 싶어 해요. 어쩌면 도와주고 선생님이니까 다 아프게 행동은 안 했겠지. 하지만 생각이 없었던 거죠. 선생님이. 자, 여기서 보면 그래요. 책이 77쪽에 이렇게 나와요. 자, 그리고 갑자기 담임 선생님이 다 톤을 높였다. 우리 반 친구가 마음 아픈 일을 겪었다. 지난 크리스마스에 가족을 잃은 친구가 있어. 모두들 그 친구의 격려의 박수를 보내자. 선윤재 일어나. 담임선 시키는 대로 했다. 윤재야 힘내라. 담임이 먼저 그렇게 말하다니 양팔을 들어서 박수를 쳤어요. 예능 프로 뒤에 보면 막 박수 치라고 하는 것처럼 유도하는, 여기서 책이 뭐라고 나와요? FD 같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자, 세 번째.
더 나쁜 친구, 반아이들. 어쩌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박수를 유도하는 담임의 말에 아이들의 반응을 볼까요? 책에서 이렇게 나와요. 아이들의 반응은 미적지근했다. 여기저기서 박수를 치는 둥 마는 둥 박수 신용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개 중에 성의껏 치는 애들이 몇몇 아이들이 있어서 그나마 박수 소리는 들렸다. 박수는 짧게 사그라졌다. 그들을 이은 건 정적에 가까워 본 고요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수십 개의 눈동자였다. 그러죠. 20몇 명 있으니까 2개씩이니까. 아이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복도 멀리에서 나를 가리키거나 내가 지나갈 때 공공연히 수근대에 있는 아이들도 있었고 급식 시간에 일부러 와서 낮게 말을 걸어주는 친구도 있었다. 수업 중에 고개를 돌려 엄닉 없이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자, 이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위로와 격려를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가끔 호기심의 대상으로 윤재를 바라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거 호기심이 아니에요. 아까 말 공감하고 호기심을 넘어서 공감하고 사랑을 나눠야 되는 거죠. 급기야 한 아이가 윤재에게 질문하죠. 78쪽 이렇게 나옵니다. 야, 엄마가 눈앞에서 죽었을 때 기분 어떠냐? 라고 질문합니다. 누가 괴물이야? 얘가 괴물이야. 윤재가 아니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몸을 돌렸다. 몸집이 작은 아이였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을 자꾸 해도 자기 행동으로 자중에 어떤 분위기를 생겨내길 바라는 아이. 반에 보면 그런 애들이 있죠. 키 조금 왜소하고 막 왠지 컴플렉스 있어가지고 막 그런 아이는 여기서 그렇게 나와요. 그런 아이들은 어디 가나 있다. 엄마 안 죽었어. 죽은 건 할머니야 라고 윤재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대답하자 그의 입에서 아까 아하처럼 후 하고 작은 감탄사가 흘러나왔다. 주변을 훑으며 눈이 마주친 몇 명가 낄낄대기도 했다. 친구, 자기 같은 반 친구 엄마나 할머니가 죽고 다쳤는데 낄낄거려야 되겠어? 아 그래? 미안해 다시 한번 물어볼게. 2번 죽이 10번 죽이죠. 뭐라고 질문해요? 할머니가 눈앞에서 죽은 기분은 어땠어? 라고 물어요. 이렇게 나쁜 아이가 어디서 나쁜 친구가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17살이면 이 정도 대답을 안 해. 근데 이런 친구가 너무 많아. 어쩜 우리가 이런 것을 나도 선생님도 내 주위 사람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그럴 수도 있어. 이런 건이 아니 이런 비싼 일거리로. 아이가 죽어간다는 말 듣고도 텔레비전 오락 프로그램에서 눈을 떼지 않던 아저씨, 제자의 마음을 미처 해내지 못하는 담임 선생님, 기억을 아무렇지도 않게 끄집어내는 낄끄는 학생들, 이들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괴물. 내가 말하고자 하는 괴물이지만 답이 많죠. 쓰레기. 그럴 수도 있어요. 친구가 쓰레기일 수도 있어. 우리가 쓰레기일 수도 있어. 자, 아몬드의 중심 서사는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윤재와 감정 과잉인, 전혀 과잉인, 너무나 힘이 넘쳐서 과잉인 본이가 나오죠. 아이가 서로 이해하며 우정을 만드는 과정에 담고 있어요. 그들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이 책을 읽고 하는 중요한 동력이죠. 둘의 변화를 보는 것만으로 충분히 흥미롭습니다. 어차피 위에서 언급한 사파, 이 3가지 사파는 그 과정에 들어있는 소설 에피소드에 불과해요. 하지만 작가가 진짜 말하고 싶은 말은 스쳐 지나가도 다룬 이 사파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읽었을 때 이 부분은 그냥 쓱 넘어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저는 가장 작가가 하고 싶은, 아니, 내가 이 책을 전체 읽고 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3장면이었어요. 이런 추측이 과연 틀리지 않다는 것이 윤재의 멘토이자 보호자인 신박사의 시선을 바라보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박사 어떻게 좋게만 느껴지죠? 윤재 도와주고, 아껴주고, 굉장히 끊임없이 엄마가 부탁하죠. 내가 무슨 일 있으면 신박사에게 부탁했잖아요, 우리 윤재. 근데 저는 이 장면에서 신박사도 굉장히 좀 너무나 그랬어. 여기 자,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217쪽에 218쪽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신박사를 찾아간 어느 날이었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폭격의 2 다리와 한쪽 귀를 잃은 소년이 울고 있어. 신박사 TV를 보고 있어요. 지금 어디에선가 일어난 전쟁에 관한 뉴스다. 화면을 보고 있는 신박사의 얼굴은 무표정하다. 본인가 볼 때 자기도 감각이 없는 애지만 저도 사실 이 책을 처음에 읽었을 때는 그냥 대설장되고 2번째 읽을 때 이 장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내 인기책을 읽힌 그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러지만 냉정하게 누가 죽어가고 막 뉴스 실제 일어나는 일인데 무표정히 받아보면서 나를 보자 방긋 인사를 건넸어. 시선은 미소 띤 신박사 뒤로 떠오른 소년, 나는 소년을 향하고 있었다. 나 같은 천치도 안다.
그 아이가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끔찍하고 불행한 일로 고통스러워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묻지 않았다. 왜 웃고 있느냐. 누군가 저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등지고 어떻게 당신은 웃을 수 있냐라고 말하고 싶었었고, 윤재는. 자, 그러면서 멀면 먼 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외면하고, 가까우면 가까운 대로 공포와 두려움이 너무 크다고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껴도 행동하지 않았고 공감한다고 하면서 쉽게 잊었다. 내가 이해하는 한 그것은 진짜가 아니다. 문제가 한 말이에요. 멀면 먼 대로 할 수 없는 게 뭐니까 나하고 상관없다고 외면해버리고, 가까우면 가까운 대로 너무 가까이서 두렵고 공포하고 뭐 내가 살기도 바쁜데 나서지도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껴도 행동하지 않았고 공감하는 쉽게 잊었다. 내가 이해하는 한 그건 진짜가 아니었다. 감정이 없는 윤재도 이렇게 진짜가 아니라고 판단을 해요. 신 박사는 가족 대신 윤재를 지켜 보호해주는 이상적인 인물로 나오죠. 그의 말은 부드럽고 따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국의 어린 아이의 아픔에 무심한 이중적인 인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들 평범한 인물들은 어린 자식을 폭행하는 대학 교수,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사회 부적응자, 친구를 칼로 찌르는 어린 조폭, 나비의 물질 하나하나 뜯에 급기야 발로 비벼버리는 문제야, 감정표현 불능증 가진 소년과 대비를 이뤄요. 윤재와 이 반대편에는 이렇게 이런 괴물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 작품의 묘미는 평범한 이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언행의 폭력성과 파괴력이 결코 저들 못지않게 있다라고 그런 것을 발견하는 데 있어요. 그럼 내 안의 괴물성을 대면하게 만들게 하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윤재는 자신을 괴롭히는 포악하고 잔인한 권위에게 왜 마음을 열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적어도 그의 선의를 가정에 폭력을 저지르거나 변명을 일삼 비겁하게 본인은 그렇게 비겁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윤재도 마음을 여는 거예요. 이해 불가능하고 이상한 사고 독특한 사람을 일컬어 뭐라고 하죠? 괴물이라고 하죠. 그들이 멀리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앞으로도 곳곳에서 괴물을 만나게 됩니다. 괴물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우리 학교 안에, 내 주변에 있음을 자각하고, 이 책에 하고자 하는 그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때로 우리는 괴물이 아닌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라. 우리는 괴물이 되지 마라 하는 게 이 아몬드가 말하는 전체적인 이야기예요. 어쩌면 아무렇지 않게 그냥 성장 소설이네, 뭐 윤재가 이런 애가 있네, 권위가 나쁜 놈이네, 신박사 좋은 사람이네, 이렇게 책을 읽었으면 선생님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여자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느낄 때 그렇습니다. 부끄럽네요. 여러분들한테 박수도 받고 어른들도 박수 맞춰줍니다. 책을 전혀 다르게 또 해석을 했죠. 근데